안녕하세요, 구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2019년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축구선수 12인에 대해 제작해보았는데요. 12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했지만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기억 한편에 남아있을 법한 선수들로 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애슐리 콜입니다. 애슐리 콜은 21세기 잉글랜드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불리는데요. 동시대에 필립 람, 에브라, 마이콘, 알베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경기 외적으로 불륜, 흡연, 공기총 사고 등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스날 유스 출신으로 아스날 소속으로 8년간 뛰었고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첼시에서도 8년간 뛴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콜 선수가 뛰었던 팀들은 각각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시절인 만큼 애슐리 콜의 실력적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첩한 수비력으로 최고의 드리블러 시절의 호날두를 꽁꽁 묶어내는 등 개인 수비에서 많은 강점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또한 공격 가담 능력도 준수한 데다 흡연을 하는데도 공수로 오가는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던 점에서 축구 외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축구 내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아주 뛰어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는 첼시 U15 코치로 합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자블라니의 장인 디에고 포를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1부 리그 CA 인데펜디엔테에서 데뷔한 포를란은 드와이트 요크와 앤디 콜이 떠나 포워드 보강이 필요했던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었습니다. 슈팅 능력과 경기를 읽는 축구 지능은 높았지만 생각보다 포스트 플레이가 부족했고 수비수를 압도할 주력을 갖춘 선수가 아니었기에 반 니스텔로이에 밀려 먹튀라는 오명을 받고 라리가의 비아레알로 이적하게 됩니다. 라리가로 이적하자마자 에투, 호나우두 등을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포스트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라 뛰어난 슈팅 감각이 장점이었던 선수였기에 상대 선수들이 공간을 내주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여 33경기 32골이라는 경이로운 득점을 보여주었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자블라니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 골키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급격한 노쇠화를 겪기 시작했고 여러 팀을 돌아다니다 2019년 8월 7일 본인의 SNS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수는 EPL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페테르 체흐입니다. 체흐 선수는 헤드기어를 쓰는 축구 선수로 유명한데요. 자국 리그에서 뛰다 리가로 이적하였고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04년도 첼시로 이적하였습니다. 헤드기어를 쓰게 된 이유는 2006년 스티브 헌트 선수와 무릎에 충돌하여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생을 마감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습니다. 이후 럭비 회사에서 제작한 헤드기어를 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부상 이후 공중볼 상황에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당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큰 키를 가졌음에도 뛰어난 반사신경, 멀리 나가는 롱킥, 적은 실수, 그리고 양발 사용 능력을 활용한 후방 빌드업 등의 강점을 가졌습니다. 비록 말년의 강점이었던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였지만 EPL에서 압도적인 클린시트 기록을 보유하는 등 선수 시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였음은 분명합니다.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2015년 아스날로 이적하며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는데요. 2019년 1월 은퇴 발표 후 아스날에서 코치 오퍼가 왔지만 거절하고 첼시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겸직을 하며 아이스하키 선수로 데뷔하여 골키퍼와 같은 골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발리 장인 로빈 반 페르시입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최다 득점 선수에 빛나는 로빈 반 페르시는 자국 클럽 페여노르트에서 유스 생활과 성인 무대 데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동 이미지가 많았고 경기 외적으로 구설수가 많아 구단에서 쫓겨나듯 아스날로 이적하였는데요. 아스날에서 8년간 선수 생활을 보냈는데 부상이 너무 잦아 시즌 반 페르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너무 잦아 체질 개선을 위해 식단을 바꾸고 신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약발인 오른발도 부지런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시즌 반페르시에서 풀페르시로 거듭난 반페르시는 월드클래스의 봄을 부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속삭였다라는 망언을 남기며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는데요. 하지만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적 첫해 맨유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과 2시즌 연속 득점왕을 달성하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시즌부터 폼 조화가 찾아왔고 페네르바체, 페예노르트에서 선수 생활의 말년을 보낸 뒤 18-19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맨유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발리 슈팅과 개구리 헤딩은 축구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5번째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축구선수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인데요. 왕성한 활동량을 토대로 한 공수가담 및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선수이지만 우리에게는 잘생긴 축구선수라는 인식이 더 강한 선수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벤투스의 팬이었고 유벤투스 유스를 거친 뒤 엠폴리에서의 1년 임대, 선수 마지막 시즌 제니티에서 뛴 것을 빼고는 유벤투스에서만 뛴 팀의 레전드인데요.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꾸준하고 묵묵하게 팀을 위해 뛰어준 마르키시오는 위에 말했다시피 얼굴에 비해 그의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12 시즌 피를로, 비달, 마르키시오의 중원조합은 세리에A의 최고의 미드필더진이었고 유벤투스의 무패 우승에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큰 경기에 강했고 뛰어난 패스, 드리블, 슈팅 스킬 등과 간혹 나오는 판타스틱한 골, 거기에 더해 잘생긴 얼굴까지 델피에로를 잇는 판타지 스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후 1516 시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였고 2시즌간 유벤투스에서 더 뛰었지만 폼에 올라오지 않으며 주전 경쟁이 밀렸고 유스 시절 25년간 뛰었던 유벤투스를 떠나 제니트로 이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상이 그를 발목 잡았고 2019년 10월 3일 현역에서 은퇴하였습니다. 6번째 선수는 흑표범 사무엘 에투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에서 2번 연속 트래블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아프리카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사무엘 에투는 어린 시절 레알 마드리드의 유스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와 B팀을 전전하다 마요르카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마요르카에서 4시즌을 보낸 뒤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라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08-09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지만 질라탄과 현금 플러스로 스왑딜을 당하며 굴욕적인 이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인테르에서 다시 한번 트래블을 달성하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2년 연속 트래블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한 시즌 더 뛰고 러시아, 잉글랜드, 이탈리아, 터키, 카타르 리그 등 많은 이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팀마다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2019년 9월 8일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디디에 드록바의 인기에 밀려 저평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시 라리가는 EPL에 밀려 인기가 적었고 무엇보다 드록바가 전쟁을 멈추며 드맨이라는 칭호를 받아 인지도 부분에서 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커리어나 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드록바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